그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전체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석기 시대라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일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피곤해 보이더라.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으면 1시간, 2시간씩 연설을 하시거든요. 어제 제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걸 보니까 예. 인사말부터 끝 인사말까지 해서 18분 30초. 우리 언론들은 19분이라고 쓰고 있던데. 예. 제가 그 다 프레임 셌었어요. 단위로 세봤어요. 입을 열면서 예. 끝날 때까지가 18분 30초 정도였고 네. 단어 수도 제가 세보니까 2,725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연설문이. 2,725단어. 예. 지금 어제 연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침공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였는데 네. 대단히 짧고 그다음에 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느낌? 예.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예. 그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일단 테헤란 인근의 대형 교량이 폭격되었다. 네. 라는 그 언론의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밤사이에 들어온 새로운 추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방금 앵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 3주간 공격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너무 얘기를 충격적이었어요. 했어요. 예. 어떻게 남의 나라를 그러면서 이란 사람들은 석기 시대에나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옆에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그 어린아이들이 상대방을 무시할 때 쓰는 표현에 가까운데 어떻게 이런 주권 국가를 향해서 이런 욕을 할까? 예. 근데 굉장히 상징적으로 어제 교량도 있었습니다만 네. 두 가지 상징적인 공습의 표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수도 테헤란에 있는 파스텔 의학연구소입니다. 파스텔 의학연구소.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스텔 연구소의 예.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데 이란에서는 1920년에 문을 열었고요. 예. 감염병 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코로나19 때 예. 이란이 자국산으로 만든 백신 두 번째 백신을 만든 게 이 연구소고 중동 전문 매체 알 모니터는 이 연구소에 대해서 예. 이란의 공중보전 대도와 현대 이란의 상징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네. 근데 이 연구소를 공습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란 중부 이스파한 외곽에 있는 예. 무바라케 제철소라는 곳입니다. 예. 여기가 문을 연 게 1981년 그러니까 제철소. 이슬람 혁명 이후에 예. 2년 뒤에 예. 이제 이슬람 공화국 안에서 예. 문을 연 곳이죠. 상징성이 있겠죠. 예.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메나라고 칭하는데 예.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메나 일대에서 예. 이 제철소가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개전 이후에 두 번째 공격이었어요.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가. 예. 제철소 관계자 말이 복구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남서부에 있는 쿠제스탄주에서도 예. 제철소 하나가 또 공습을 당했고요. 제철소가 이 두 가지를 엮으면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량. 그거는 사실은 아직 완공이 안 된 교량인데 완공 전에 그냥 부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에 대입을 하면 네. 이 세 가지는 모두 민간 시설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는 의학연구소고 예. 하나는 제철소고 예. 하나는 교량이고 예. 이런 이 현대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석기 시대란 표현이 예. 그저 한 게 아니라 이런 민간 시설까지 다 공격 대상에 넣고 이란 사회를 아주 후진적으로 되돌려 놓겠다. 네. 뭐 이런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새삼 섬뜩합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동부 시간으로 어제 낮 12시 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져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추가
폭격을 예고한 셈이 되는 건데 네. 어제 그 트럼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2, 3주 동안 이란의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거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네.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연설문을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의학연구소, 네. 제철소 이게 남의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그 그렇습니다. 인프라, 네. 민간 이거 이런 게 반드시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필요한 도구들일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이거를 다 부셔버린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량은 아직 완전 개통이 안 됐는데도 예. 글로 무기를 가지고 오갈 수 있다. 이런 실어 나를 주장을 수 있다. 내려놓죠. 예. 또 제철소 같은 경우는 군수물자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를 생산한다. 예. 이런 핑계를 댈 겁니다. 의학연구소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를 댈지 감잡을 수가 없는데 의학연구소를 통상 화학전에 사용되는 무기를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백신 개발한 연구소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는 건데 이 모든 게 국제법적으로 전쟁 범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칙입니다. 예. 전쟁 범죄예요. 전쟁 시기에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전 예. 수칙의 제 1번일 텐데 미국이 지금 너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게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올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네.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지금 대통령께서 그제입니다. 네.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서 호르무즈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네. 우리 선박 26척에 대해서 해수부와 외교부 공동 노력을 해서 이제 데려오라 이런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호르무즈가 그 통항이 안 됨으로 인해서 네.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네. 특히 이제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다들 그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최소한 우리 정유사들이 치러야 될 값이 1조 원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네. 공해상이니까 인접한 국가들이 영해로 주장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국제해양법상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란이 그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라는 위협을 여러 차례 했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잠깐씩 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란 이라크전 1980년대 이란 이라크전 말기 네네. 80년대 말에 그 시도는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처럼 무기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란은 끊임없이 예. 우리를 침공하면 예.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예. 걸프 주변 6개국의 미군 기지를 예. 공격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은 이란이 이럴 줄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좀 얘기를 비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자, 전쟁 전에 중동산 원유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정도 했습니다. 네, 67달러 정도 네, 60에서 7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전쟁 직후부터 최대로 배럴당 120달러 가까이까지 치솟았어요. 네, 100에서 11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 이란이 설령 이건 불법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란이 설령 배럴당 1달러씩 통행료라고 받으면 네. 그러면 전쟁 전이라면 71달러입니다. 그죠? 배럴당. 그렇죠. 그런데 전쟁 후는 배럴당 최소 101달러예요. 예. 배럴당 30달러의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 호르무즈가 막혀서 배럴당 100달러에 수입하는 게 나을까요? 호르무즈가 자유롭게 통행되는 과정에서 배럴당 70달러 플러스 통행료 1달러에서 71달러에 수입하는 게 우리에게 나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그 71달러에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그렇죠. 낫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란은 주변국들 이란 외교장관이 아바스 아그라치 네. 외교장관이
전쟁 초기부터 얘기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주변국이 주도해야 되고 그것을 그리고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된다. 어제 러시아 언론을 중심으로 타스통신 같은 러시아 언론을 중심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란 정부에서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 그리고 아랍 주변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통제 체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보자.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서. 여기에는 아마 통행료 문제를 넣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통행료가 싸요. 전쟁으로 막히는 것보다. 물론 통행료는 받으면 불법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언론들은 뭐 최소 30조 뭐 이런 등등의 막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150조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마치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돈을 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기름값이 그야말로 기하급수로 늘 것처럼 이렇게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러시아 타스통신발로 나오는 이란 정부 얘기는 아시아, 유럽 또 아랍 주변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을 자유롭게 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시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는 왜 안 나옵니까 한국 언론에? 이게 조금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까지 못 듣던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전쟁 이전에는 배럴당 이제 63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그 트럼프가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게 되면 배럴당 174달러 정도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원유를 가져와야 될 거다라고 지금 그 진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배럴당 달러로 이제 그동안 결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안화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행료를 받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거든요. 이게 또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한국외대 유달승 교수께서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페트로달러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결제 수단으로 특히 원유 수급 수단으로 달러화를 사용을 해왔는데 그거를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위안화를 쓰거나 아니면 이란의 리라화를 쓰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쓰거나 그러면 원유 시장에서의 미국의 패권이 상당히 위축이 되겠죠.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물론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 없을 테니까. 다만 지금 호르무즈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로 돌아가면은요.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인데 우리는 이 중동산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아. 우리 앞으로도 안 할 거야.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름이 많으니까 차라리 우리한 미국산 원유를 사렴. 중동산, 러시아산 합친 것보다 더 많아.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호르무즈가 중요하고 중동산 원유가 중요하면 당신들이 가서 뚫어. 그러니까요. 스스로 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언어 도단이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 전까지 호르무즈는 개방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 침공 직후부터 호르무즈가 사실상 봉쇄가 된 거고. 통행세도 사실은 그동안 없던 거 아닙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책임은 우리 떨어지라는. 책임은 이제 동맹한테 들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그러면 정말 미국은 괜찮은 거냐? 왜냐하면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그 전 세계 비료 물동량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최대 농업 국가인 미국에게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중동산 헬륨 공급 제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 실제로 그런 게 미국에게 이것도 좀 문제가 될지 아까 뭐 자급자족이 다 가능한 것처럼 트럼프는 주장을 했는데 일단 단적인 예가 미국 내에서 기름값이 올라요. 그렇죠. 그죠? 배럴당 4불이 넘었다. 원유 필요 없고 우리 자급자족 할 수 있어. 근데 왜 원유값이 오를까요? 미국 시장 역시 전 세계 시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냉전 시대처럼 어느 한 진영과 또 다른 진영이 분리돼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원유값이 오르면 네.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원유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이제 저 비료 네. 실제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 비료를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 비료 원료의 한 3분의 1이 예.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호르무즈가 막히고 나서 비료 물량이 안 가니까 네. 세계 최대 비료 생산 국가인 중국이 비료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남미에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 네. 전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입니다. 브라질은 지금 저 비료 원료 수급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브라질은 그래도 남반구죠. 네네네. 북반구인 미국은 지금 파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파종을 하기 전에 예. 땅에다가 비료를 잔뜩 줘야죠. 예. 근데 지금 못 구하면 이게 그냥 저 비료만 없는 게 아니라 비료가 없으면 가을 수확기에는 수확이 어려워지죠. 굉장히 줄어요. 예. 수확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 빈곤국에서는 식량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식량 위기는 보통 뭐와 동반되냐면 정치적 혼란하고 동반돼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래 끌리면 끌릴수록 네. 전 세계에 크나큰 혼란이 된다. 그러니까 아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장기간 폭풍우다. 지속될 폭풍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갑자기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세계가 이게 식량 위기하고 정치 불안이 같이 오면 큰 전쟁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리 여러분들께서 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상황을 냉정하게 또 냉철하게 잘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어제 트럼프 연설로 돌아가서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것은요. 자화자찬 되게 많이 하면서 뭐 1차 네.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그런데 이번 이라크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32일 만에 끝냈다라고 상당히 이제 본인이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또 오바마하고 또 비교도 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약간 국내용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연설은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지난 한 달간 트루스 소셜에 올린 모든 것을 복붙한 것 같다.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뉴욕타임스 분석입니다. 네, 예. 종합판으로 만든 거죠. 예. 이걸 굳이 왜 했을까? 예. 왜냐하면 이 연설 예고한 상태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짤막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원문을 인용해 볼게요. 전임자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적인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좀 전에 미국에 휴전 요청해 왔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이 재개되면 휴전을 검토하겠다. 그 전까지는 이란을 철저하게 파괴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예. 그리고 자기 서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은 누굴 말하는 걸까? 누구예요? 페지스케안 대통령은 아닌 거죠? 자, 지금 일단 개전 첫날 폭사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예. 이란 헌법상 국가 수반이에요. 예.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국가 수반. 국가 수반. 예. 죽었어요. 예. 아들 모지타파가 뒤를 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모지타파가 아버지보다 덜 급진적이고 더 지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더 과격하고 예. 약간 지적 능력이 아버지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하니까. 경험이 일천하니까요. 예.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은 방금 말씀하신 저 심장외과 출신의 개혁파 정치인 네. 페지시키안인데 네.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2024년 7월에 예. 그때 이제 라이시 전임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서 대선 네네.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그때 예. 당선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 계속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면 새 대통령이 아니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했어요. 휴전을 요청한 게 대체 누구냐? 네. 이란 외교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을 휴전을 위한 조건조차 제시한 적이 없다 아직. 이란은 예. 침략자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징벌을 예. 받고 이란의 전쟁 피해를 전액 배상할 때까지는 네.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랑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요. 누구랑 이란의 누구와 협상을 하는 건지를 네. 전혀 공개를 안 그러니까 하고.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 어떤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네. 혹시 만우절이라 이러는가 그런 말까지. 트럼프가 만우절이라서 네. 이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농담까지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다. 현지 방송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네. 주셨습니다.